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있는 아저씨인데요. 체르니 셰프스키의 장편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 시토젤라의 한 부분 읽어볼까요? 베라 파블로브나는 포근한 소파에 앉아 휴식을 즐기며 그녀의 남편이 병원에서 식사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그녀는 부엌에서 디저트로 내놓을 과자 만드는 일에 그다지 흥이 나지 않았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쉬고 싶었다. 오전에 일을 너무 많이 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일을 해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그래야 할 것 같았다. 페테르부르크의 반대쪽 변두리에 또 다른 봉제 공장을 세우기 때문이다. 베라 파블로브나 로프호바는 바실리예프스키 섬에 살았지만 베라 파블로브나 키르사노바는 세르기예프스키 거리에서 살고 있다. 그녀의 남편이 빈보르크스키 지역 근처에 집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바실리예프스키 섬의 공장은 메르잘로바 부인이 잘 운영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와 조합원들은 전부터 매우 친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베라 파블로브나는 페테르부르크에 돌아오고 난 뒤 공장의 일이 그녀가 이따금 잠깐 동안만 둘러보면 될 정도로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실제로 그녀는 거의 매일 그곳에 들르는 편이었지만 이것은 단지 공장의 애착을 느끼는 데다 공장의 친구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반겨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녀의 방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메르잘로바 부인은 이따금씩 그녀에게 이것저것 물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점점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메르잘로바 부인은 베라 파블로브나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베라 파블로브나의 도움은 자연히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베라 파블로브나가 페테르부르크에 돌아와 바실리예프스키 섬 공장에 처음 갔을 때 그녀는 중요한 구성원으로보다는 오히려 반가운 손님으로 대접을 받았다. 한편 베라 파블로브나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결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새로 거주하게 된 페테르부르크의 다른 쪽 변두리에서 또 하나의 공장을 세우는 것이었다. 마침내 새로운 공장이 바세이나야 거리와 세르기예프스키 거리 사이에 있는 조그만 길가에 서게 되었다. 이번에는 전번보다 훨씬 힘을 덜 수 있었다. 중요한 몫을 하게 될 여공 5명이 이전의 공장으로부터 옮겨왔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빠진 자리에는 대신 새로 채용된 아가씨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새 공장의 다른 구성원들은 예전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가씨들의 친한 친구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는 절반 이상 완료되었다. 공장의 목적과 규범은 전 조합원에게 잘 인식되어 있었다. 새로운 아가씨들은 전에 있던 공장에서 몹시 더디게 진척되던 규칙들이 이 공장에서는 아무런 장애 없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공장의 설립은 전보다 10배 이상이나 빨리 진척되었고 수고도 전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번거로운 절차가 많이 남아있었고 베라 파블로브나는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도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느라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상태는 이미 2달 전부터 계속되었는데 그녀가 결혼한 지도 어느새 6개월이나 되었다. 그녀는 결혼하고 몇 달 쉬고 곧바로 이 일을 착수했던 것이다. 그렇다. 그녀는 지금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었다. 앉아있는 동안 그녀는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지금 그녀가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지나간 추억들을 돌아볼 틈도 없을 만큼 몹시 바쁘고 활기찬 생활을 보냈다. 앞으로 그런 추억 따위에 잠기는 일은 10년이나 20년, 아니 그보다 훨씬 먼 훗날의 일이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을 시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때조차도 그녀의 마음엔 아련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밀랭끼, 나도 함께 가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짐을 꾸리지 않았잖소. 밀랭끼, 오늘 당신이 데리고 가지 않겠다면 내일 당장 뒤따라가겠어요. 잘 생각해서 결정해요. 하지만 우선 내 편지를 기다려요. 내일이면 도착할 테니까. 여기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다. 마샤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또 모스크바 철도역에서 중앙 프로스펙스트로 돌아오는 도중에는 그녀는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만큼 갑작스런 사태에 그녀는 몹시 당황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편지를 발견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만 하루가 지나려면 아직도 2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각오 없었다. 그녀로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 얼마나 갑작스러운 변화인가. 전날 밤 2시까지도 그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그는 흥분으로 지쳐있는 그녀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몇 마디를 건넸다. 그러나 그 몇 마디 말로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즉 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히 몇 마디로 압축해서 말했던 것이다. 그는 말했다. 오랫동안 고향분들을 뵙지 못했소. 그래서 그분들을 뵐 겸 고향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면 모두들 좋아할 거요.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는 곧장 나가버렸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를 뒤쫓았다. 그가 어디 있지? 마샤, 그이는 어디 있지? 그이가 어디 있냐고.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뒷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마샤가 대답한다. 밖에 나가셨는데요. 만인방에서 나오시자 말씀하셨어요. 나 산책 좀 하고 올게 하고요. 그녀는 할 수 없이 잠자리로 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잠이 들 수 있겠는가? 그녀는 새벽이 훤히 밝아올 무렵까지 밤새 뒤척였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잠에서 깼을 때는 벌써 역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다. 확실히 그랬다. 모든 게 너무 순식간의 일이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다 해도 안 믿어질 정도로 모든 게 삽시간에 스쳐 지나가 버렸다. 철도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야 비로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책을 읽고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